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피눈물을 흘렸을지 진짜 속이 타는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와, 이 지금 장화를 신지 않으면 올라오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당연히 맹지겠죠. 네, 산이니까. 이거를 7억 8억에 팔았습니다. 35명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거예요. 이게 이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사서 지분 쪼개기로 그분들이 분명히 부자들은 아닐 거예요. 사신 분들이 힘들게 모아서 땅으로 어떻게든 자기 현실이나 이런 것들 잘 해보려고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당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땅은 뭐 안 떨어진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실제로 땅은 한 번 오르면 몇 배, 많게는 몇십 배까지 오르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인생 역전의 기회로 보고 부자의 통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가장 많이 물리는 투자처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땅은 진짜 더 어렵습니다. 건물을 사는 것보다 어렵고요. 땅은 너무 변수도 많고, 막 도로부터, 이건 지금 도로가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 도로가 저기에 있어요. 여긴 다 집이 있고 땅 주인이 있어서 누가 내 집으로 길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35명이면 이거 조율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땅을, 이 산을 평당 75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그 등기를 보고서 와, 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절대로 시세보다 싸다고 땅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인이 추천해준다? 항상 그 지인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좋은 땅은 본인이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딱 12가지만 짚어드릴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보시고 내가 땅 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영상 그냥 돌려보면서 여기에 맞는지 아닌지만 체크해 주시면 정말 전화 한 통화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이런 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땅. 첫 번째, 길이 있는 맹지. 길이 있는데 맹지라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40대 초반의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시골의 땅을 알게 됐습니다. 지인이 직접 발품 팔아 찾은 땅이라고 했고, 이 가격에 이런 위치에 정말 드문 기회야 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이에 포장까지 되어 있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지인의 말에 마음이 급해졌고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 건축 허가를 넣자 결과는 불허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도로는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사비로 포장한 사유지였고 지적도에는 도로 표시가 전혀 없었던 현황도로였습니다. 현황도로? 이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황도로는 도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 포장이 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 도로가 아닌 거죠. 여기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황도로도 건축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집니다. 또 개인 도로의 경우 거의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결국 건축을 포기했고 그 땅은 지금도 건축 불가인 맹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전문가들은 쉽게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면 군청,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 한 통해서 이 도로 건축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 도로 소유가 누구인가 바로 물어보시면 그러면 바로 군청에서 알려줍니다. 해당 토지정보과나 건축가에서 바로 연결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맞더라도 사유지일 경우 반드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니 꼭 지자체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사 인근 땅. 요즘 축사 냄새 안 나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축사 나름입니다. 돼지냐, 소냐, 닭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장마철이 오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지를 알아보던 50대 초반의 A씨는 마을 한가운데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땅이 엄청 저렴하게 나오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변에 초록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리는 건 300m쯤 떨어진 곳에 보이는 낮은 지붕의 건물 하나. 그런데 땅 주인의 말이 저건 돼지 키우는 축사인데 냄새 거의 안 나요. 요즘 시설 얼마나 좋은데. 현장에서 실제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고 A씨는 땅값이 저렴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마치고 집을 지었죠. 그리고 첫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진짜 문제가 터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온 겁니다. 창문을 닫아도 소용없고 마당에 가서 여유는커녕 외출도 꺼려질 정도였습니다. A씨는 지금 이거를 다시 내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손님마다 다들 축사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축사가 눈에 보이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냄새는 거리보다 바람, 방향, 지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땅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분 직접 가서 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가지 말고 어차피 큰 돈 들일 거 좀 더 발품을 팔아서 비 오기 전날, 흐린 날, 좀 습한 날 있잖아요. 이런 날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축사가 최소 800m 이상 거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축 분뇨 처리장, 퇴비장, 사료 공장 같은 것도 기준으로 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냄새는 계약서에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냄새를 조항으로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축사가 근처에 있다면 리스크입니다. 땅을 구매하기 전 축사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땅. 1억에 산 땅인데 평탄화하는 데만 6천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촬영하러 가면 기초공사만 1억이 넘는 집들도 있습니다. 정말 전원주택지를 사서 이사온 한 부부가 계셨는데요. 계약 당시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말만 믿고 땅을 샀습니다. 직접 보기엔 이 정도면 괜찮아 보였고 다들 경사 있잖아. 이런 생각이었죠. 주변 땅보다 그런데 시세가 20%나 저렴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려 하자 문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로보다 땅이 2m 낮고 경사가 급했기 때문에 이걸 좀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 성토 작업이 필요했고 덤프 트랙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백 회를 왕복하며 흙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토목 봉사비만 6천만 원. 석축 쌓고 배수로 정비까지 하니 이게 돈이 거의 땅값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땅값은 1억이지만 거의 한 8천 정도가 더 들어갔죠. 이런 땅들은 싼 땅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땅일 수 있습니다. 사실 흙 쌓고 막 배수하고 이런 게 모두가 다 추가 비용입니다. 어떤 땅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들 수도 있고요. 트럭 한 대 몇만 원 하거나 10만 원 안쪽이면 뭐지? 싸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다 채워 넣어보면 수백 번 해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지대가 높아도 문제입니다. 절토도 해야 되고 무너짐 방지 석축 공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전원주택 석축공사 하는데 돌 쌓으시는 분이 10년 전에 돌 쌓는 분입니다. 포크레인 빼고 하루에 거의 한 50만원 일당을 받으시더라고요. 포크레인도 한 50만원 그때 당시. 그래서 석축 쌓는데 여러분 실제로 건축하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미리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땅을 볼 때 반드시 도로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굴삭기, 토목공사 업체나 건축사무소에 현장 견적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요청하시는 게 큰 돈 아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요? 네, 아무리 귀찮아도 땅을 사시려면 해야 됩니다. 저렴하다고 덥석 사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사진 땅, 돈이 흘러내리는 땅입니다. 네 번째, 방향 안 좋은 땅. 집을 지었는데 햇빛이 안 든다? 전망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 바라보는 쪽이 북향이라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북향이라도 괜찮으신가요? 생각보다 방향이 안 좋은 땅은 흔합니다. 60대 부부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땅을 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계곡,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조망에 반해 그 자리에 바로 계약을 했죠. 하지만 막상 집을 설계하려 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망을 살리려면 거실을 북향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햇빛이 하루 종일 거의 들지 않고 채광은커녕 습기만 좀 가득하고 남향 쪽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 창을 내는 효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거실도 방도 북향으로 설계됐고 겨울엔 하루 종일 보일러를 돌려야 된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북향이라고 다 나쁘고 남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조권은 방향보다 실제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 지형, 주변 건물, 산, 나무가 햇빛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도상 남향이라도 실제로 해가 들지 않는 구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북향 땅이라도 개방감이 좋고 조망이 탁 트인 경우 채광이 차라리 더 나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해법은 겨울철 일조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어서 위성 지도와 일조 시뮬레이션 앱이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현장에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딱 가서 있어 보면 햇빛이 어떻게 드는지,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계사에게 지형 단면을 고려한 배치를 가능한지 상담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남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형과 조망, 그림자니까요. 햇빛이 없는 집은 근데 안 됩니다. 좀 습하고 좀 뭔가 들어가도 좀 냉기가 도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난방비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산다면 방향은 반드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압선 철탑 아래 땅입니다. 여러분, 전자파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저 철탑 있는 집 괜찮겠어? 고압선은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 이하다, 소음은 없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장년 여성 고객, 노년층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좀 밤 시간에 좀 지지직 전선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거실 창으로 보이는 철탑은 막연한 불안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은 한눈에 탈락 사유로 봅니다. 실제로 철탑이 보이는 집은 매도할 때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집들은 좀
손님도 잘 안 오고 와도 감가가 좀 심합니다. 가격 협상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고압석 근처 땅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거실 창이나 마당부에 철탑이 보이게 돼 있다면 그거는 영원한 감전 요인입니다. 그리고 한 500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전자파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시세보다 싸다고 덥석 잡으면 나중에 되팔 때 정말 싸게 산 것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6번째, 공동묘지 인근 땅. 낮에는 괜찮아도 밤에는 좀 다릅니다. 바로 옆 산에 묘가 있는지 몰랐어요. 들어와 보니 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원주택지는 대부분 자연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 예기치 않게 산소나 묘지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거리도 있고 묘지 수도 적고 심지어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거주해 보니 그 존재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밤에 불 끄고 보면 괜히 신경 쓰이고 자녀들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손님들이 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옆에 무덤 있네. 그러면 괜히 내가 민망해집니다. 문제는 기분 탓이 아니라 실거주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인식되는 순간 좀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이나 노부모가 사는 집, 또 어떤 이런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굳게 믿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큰 회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법으로는 묘지 여부는 사전에 꼭 체크해야 됩니다. 현장 방문 시 바로 옆 야산이나 산자락은 꼭 눈으로 확인하고요. 토지주에게 인근 묘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산소 하나라도 내 집에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이러면 재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논리보다 정서와 감정에 더 강하게 흔들립니다. 묘지는 직접 안 보여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되팔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7번째, 고물상이나 혐오시설 옆. 마당 앞에 창문을 열면 혐오시설이 있다면 어떨까요? 땅을 매매할 때는 내 땅만 보지만 막상 살아보면 주변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자연 속에서 여유와 조용한 일상을 기대하고 들어오지만 옆집이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장, 소규모 공장인 경우 소음이나 냄새, 시야 방해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허가가 난 시설도 있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골에서는 사실 오히려 원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사실 답변입니다. 해법으로 현장 실사와 이웃한테 좀 물어보고 평일 오전 공장과 고물상 이런 곳들이 활발히 운영되는 시간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저거 뭐지? 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건물에 시야 안에 모든 건물을 사실 무엇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주변 이웃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중개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땅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건 언젠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8번째, 외진 땅. 저도 실제로 올라가면 경치는 끝내줬는데 SUV 진입이 어려운 땅,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산 중턱에 위치한 토지였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다는 장점은 분명했지만 막상 겨울이 되자 길이 얼어붙고 눈이 쌓이니까 저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정말 산 아래로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은 보통 좀 마을까지도 한 10분 정도 걸리고 배달은 물론 택배도 배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땅은 어떻게 보면은 로망일 수 있어요. 조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고립은 현실적인 불편함입니다. 응급상황 시 구조차가 들어올 수 있는지, 전기, 수도, 인터넷은 또 잘 들어올 수 있는지, 평소 장보기 병원 진료들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해법으로는 단순 거리보다 접근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도로에서 집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차로도 가보지만 걸어서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무리 혼자 있고 싶다고 해도 정말로 혼자 사는 땅을 구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나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폭우와 폭설이 왔다고 상상해 보시면 아마 감이 확 오실 겁니다. 너무 외진 곳은 조용한 게 아니라 불편하고 고립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꼭 외진 땅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텃세 심한 마을, 우리끼리 문화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시골살이에서 공기, 물, 조용함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마을 전체가 하나의 집성촌으로 구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집성촌은 말 그대로 같은 성씨, 이런 분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몇 대를 걸쳐 살아온 우리끼리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면 처음에 겉으로는 반겨주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방인 취급이 되고요, 회관이나 모임에서 배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마을 발전 기금이나 봉사 등의 암묵적인 압박이 생깁니다. 실제로 저도 요 근래에 만나봤는데요, 전원주택을 사고 이주한 뒤에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주요 직책 막 총무 이런 걸 맡다가 기존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결국 집을 매물로 내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거기서 내가 좀 따돌림이나 뭔가 관계가 안 좋아졌다면 거기 살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텃세가 심한 마을은 피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이주할 때는 괜찮은데 혼자 또는 부부 단위로 귀촌할수록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사실 뭐 농객에도 불리고 마을 살다 보면 이장님한테 좀 부탁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왜? 주민센터에서 이장님한테 좀 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서로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해법은 집성촌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근처에 좀 새로 지은 집, 이런 집에 가서 이주민에게 조언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골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내 마음도 정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경작 중인 땅입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 심어놨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땅은 샀지만 정작 그 위에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것도 인삼, 도라지, 더덕처럼 장기 작물이라면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물은 최소 2년에서 6년 재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소유한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소유주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물들도 다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내 마음대로 캐냈다가는 작물 피해 보상금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낭비될 수 있습니다. 해법으로는 현장 확인, 경작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그냥 이제 금방 수확할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계약서 없이 말로만 전달되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작물 종류에 따라서 재배 기간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경작자의 동의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거래 종료일을 정확히 명시하든지, 아니면 그 작물까지 다 같이 매매하는 계약서를 쓰시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걸 방지하는 건 여러분,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잘 둘러봐야 됩니다. 임장을 꼼꼼하게 하면 이런 일들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지나치게 싼 땅. 이 가격이면 무조건 해야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시세보다 30-40% 저렴한 땅을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들립니다. 심지어 지인이 야 이거 금매야 어디다 바라지 마 라고 귀등까지 해주면 머리보다 이제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덥석 사버린 땅이 수년째 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매물로 내놔도 문의 한 통 없이 묶여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싼 이유가 분명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매매 당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매 후 개발을 하려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좋은 땅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식과 똑같습니다. 주식도 야 이거 꼭 사, 너만 알아. 그럼 벌써 온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좋은 땅이면 부동산 소장님이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 친구, 지인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왔다는 건 누군가가 거절을 했거나 팔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지나치게 싼 땅은 반드시 왜 싼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도로와 주변 시세 비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좋은 기회다 라는 말이 들리면 아 이거 함정일 수 있다 라는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게 샀다고 성공한 투자가 아닙니다. 다시 되팔 수 있어야 그때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나치게 싼 땅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인거래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12번째, 도로 예정지 또는 개발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이 도로 곧 생긴다니까요. 분명히 도면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적도에도 실선으로 도로 예정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개도 없이 잘 아는 지인이 야 이건 확실해 뭐 이렇게 의심해 적극 추천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도로는 깔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도로 예정서는 말 그대로 예정일 뿐입니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도 착공이 안 됩니다. 민원, 개발보루, 계획 변경 등 뭐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 뭐 다 할 것 같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그냥 영영 취소되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토지 이용 계획에 도로 예정지가 있어도 집 짓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정말 더 위험한 케이스는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개발 들어와요, 도로 뚫릴 거예요, 대기업이 들어와요, 이런 이야기 기획부동산 브로커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무조건 근거 있는 공식 자료만 믿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문서를 믿어야 합니다. 문서가 있어도 중간에 멈춰거리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땅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큰돈 벌려고 하다가 전 재산이 땅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겠다 싶으면 구청이나 군청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한 것 하나라도 해당되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은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땅은 한 번 묶이면 여러분 5년 10년은 기본입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누군가 싸다, 지인이 소개했다, 너만 알고 있다 이런 말 들으시면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현장 전문가나 법적 검토자 아니면 공인중개사들 주위에 많으시니까요. 예,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 보거나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게 전화 한 통 하면 그래도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귀찮고 돈 들고 그러더라도 이게 수천만 원, 수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부디 좋은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진심이 느껴지셨다면 저희 발품 탑부동산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